마지막 발표는 저 녹색기후 기술 국제협력 센터 GTC에서 김형주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 녹색기후기술 국제협력 촉매체로서의 ODA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오늘 그 공학을 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기후변화는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뭐 FCCC든지 그 당사국 총회라든지 IPCC 층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일부 선진국만의 탄소 중립으로 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 기관을 잘 모르시는 일부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부 출연연 중에 하나고요. 녹색 기후기술 정책 및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처들 그리고 국제기구들 그리고 정부 출연연 대학들과 힘을 합쳐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협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실적입니다. 뭐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뭐 이전에 그 과학기술 대응 촉진법이라든지 그리고 국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립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타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기후기술 R&D 투자 규모 공표라든지 이런 국내 정책적인 기술 정책적인 부분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끝난 그 P4G 정상회의에 관련된 지원들 그리고 그 GCF 레디니스 관련된 액티비티들 그리고 CTCN이라고 이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그저께였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P4G 정상회의 폐의식 때 저희 기관이 이름이 올라가서 짧았습니다. 되게 좀 감격적인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녹색 기후 기술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개도국 친환경 기술들을 지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과 국제 협력 부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순환 경제 등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말에 탄소 중립의 목표를 만들고 이제 여러 부처에서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법 제도 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요게 이제 그 KI의 윤재용 원장님이 이전에 발표하신 내용을 따서 왔습니다. 선진국 중심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난 9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들이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레벨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2050년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레벨에서 달성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에도 보면 많은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ODA를 확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보시게 되면 뭐 녹색 선한 정도라든지 관련된 개발 협력과 대외 정책관의 조화라든지 개발 협력의 다양화라든지 국제 협력의 고도화라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부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에 한 가지 액티비티로서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향후 우리나라 그린 뉴딜 ODA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제를 받아서 지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ODA 관련된 방향성이라든지 필요 조건이라든지 2030년에서의 ODA 규모, 산출, 그리고 어떤 패스를 그리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만드는데 이제 국조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는 여러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들께 저희들이 만드는 이런 과정에 많은 해안을 요청을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왼쪽은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LG 화학 그리고 SK의 관계사들이 지금 탄소 중립 선언도 하고 아리백에 가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업들은 어떤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으로 보기에는 되게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적극 대응의 필요성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특히 이제 중견 이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이 탄소시장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MRV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많은 니즈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공공 섹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오퍼레이션에 동참하고 여기들을 통해서 이제 기회로 배출권이라든지 어떤 탄소 중립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의 녹색 기후 기술 프로젝트,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게 앞서서 우리 안 교수님께서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기술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라든지 이에 합당한 어떤 그런 재원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배리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간도 상당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현지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현지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실증 이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의 융복합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다든지 전문 인력 그리고 이런 조직적인 측면입니다만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된다든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수년간 이런 관련된 기후기술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과정에 이제 여러 실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회의도 겹치면서 이제 방향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4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수 기술과
해외의 니즈들을 어떻게 잘 매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기술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책하고 재원들을 어떻게 잘 믹스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개도국의 어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이렇게 앞단의 어떤 그런 초단의 계획부터 저 뒷단의 그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까지 어떻게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종합적인 ICT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수요 분석 매칭 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하에 기술 시스템, 기술 지원 체제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 나라에서 본인들이 본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감축 기술들, 적응 기술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컨트리 파트너십 스트래티지라든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많이 시도해서 성공해왔던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요하고 우리의 공급 가능한 기술들, 공급 가능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어떻게 잘 매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국가기후기술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있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정보들을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책기술 동향이라든지 기후기술 DB라든지 협력 플랫폼이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분석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과 정책과 재원에 대한 연계 부분입니다. ODA 자금 말고도요, 지금 송도에 있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 진행되는 그 파리 체제 하에서의 탄소 시장들이 이제 상당한 큰 부분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프라이빗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아마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펀드들이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들을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요 발굴, 두 번째 뭐 기술 매칭,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실증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화 기획,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현지 사업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체계 하에서 이제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테스트 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3, 4년 전에 진행했던 건데 이제 몽골 지역에 이제 겨울에 그 화석 연료들을 많이 떼고 막 타이어도 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들이 되게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학교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보일러들을 만들고 이제 그 공기 질을 보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린 빌딩을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쪽 현지 정부와의 컨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종 어떤 기술 도출안을 만들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연계해서 사업화를 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까 이제 탄소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CDM이죠. CDM의 방법론을 어떤 방글라데시의 연안 지역 대상 영부 정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CDM 방법론을 만들고 이를 UNFCCC의 그 어프로브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시장까지 고려를 해서 방법론을 만들고 이를 국가적인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인되어 있는 기관에 이제 어프로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토스 앤 푸시 체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앞단의 수요 발굴부터 해서 성과 확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자금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단부터 저 끝까지 어떤 동일한 재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이어서 코이카의 자금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기계통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 나라 현지에 적용이 안 되었던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증을 타 부처나 국제기구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아마 이제 과기부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그 관련된 ODA 프로그램으로 실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큰 게 아닌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ODA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랜트 자금이기 때문에 그랜트 자금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가 그 저항감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뭐 이 신기술이라 해서 국내에서 적용이 안 됐던 신기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되었으나 현지에서 적용이 안 되어서 현지 정부가 나름 좀 뭐라나 꺼리는 그런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기부 ODA가 많은 그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체계라든지 인증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들고 갈 수 있으면 이제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전체 과정에서의 ODA를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케이스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정차관님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던 그 부탄 친환경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기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ODA 자금으로 그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그쪽에 이제 적용을 했고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지금 팀프 그쪽에 이제 수도에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기준으로 확장을 하기에는 부탄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이제 잘 만들고 나면 좀 더 확장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KSP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마스터 플랜과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격오지 마이크로그리드 관련된 테크놀로지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1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제 운이 좋아서 그 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월드뱅크 하에서 진행되는 그 펀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640만 불을 조달을 받았어. 갖고 이제 1단계를 만들고, 이제 1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그 비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산업부하고 과기 ODA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 캐리비안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 중남미 캐리비안 지역에도 섬 지역이 많고 격오지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포토볼타익 테크놀로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계를 해서 이제 한국형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가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 데몬스트레이션 부분이 아주 이제 중요하고 이 뒷단에 이제 어떤 대규모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가서 향후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중요 토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후기술 통합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교수님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여 있지 않고 이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하더라도 연계돼서 발전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 개도국 우리 카운터파트라고 만나서 연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저희 그 센터 내에 어떤 특정 팀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런 통합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모으고 그리고 개도국과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협업 과정들을 가능한 한 많은 디지털 플랫폼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복합 시뮬레이터까지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만들고요. 이제 실제적인 이제 나중에 하드웨어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진행하는 NST 산하의 많은 연구원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민간 기업들과 이제 공동의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런 ODA라든지 어떤 이런 기후기술 협력들이 이전에는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친소관계, 개인 네트워크, 그리고 상대방 공무원들의 감에 의존하는 어떤 이런 토픽 발굴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팩트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수요들을 발굴하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서 잘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에 같이 어울려서 나갈 수 있는 거에 어떤 중요한 앵커링을 우리 과기 ODA가 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스 푸시 차원에서 이 과기 ODA가 그런 실증이라든지 어떤 테크니컬한 오퍼레이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ODA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앵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정보 데이터를 한 군데 집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이 분산적이지 않고 한 군데 잘 모여서 연계돼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 교수님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17년에 이제
그 적정기술학회에서 이제 논문을 하나 내셨던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정기술을 이런 시장 중심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제공자 및 수혜자 모두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의 적정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이제 적용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과기부를 보면 조금 그 하이테크 내지는 어떤 10년, 20년 뒤의 테크놀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5년 안쪽의 과제, 그리고 조금, 로우테크라 하기는 그렇지만, 당장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어댑테이션 중심의 테크놀로지 시스템에 대한 과제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이런 개도국 협력을 하는 데에서도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